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참 쉬지 않고 갑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 2000포인트 돌파 이후에 오늘 다시 오르면서 새로운 연고점을 또다시 썼는데요.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포진하고 있는 코스닥은 올해 개장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닷새 만에 하락하면서 코스닥은 514포인트에 마감이 됐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종목은 왜 이럴까 하시는 걱정 많으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면서 해결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의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 인크레벨에서 어스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 분석 빨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요, 외국인과 개인 쪽에서 매수하면서 또다시 연고점을 새로 썼습니다. 어제 장의 주인 업종이 바로 조선주였다면 오늘 장 2010포인트까지 올려놓은 주인공은 바로 화학주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증권주도 다시 한번 강세 보이면서 지수의 추가 상승에 베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정리해볼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스님과 함께 오늘 장 정리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참 이거 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어서 이제 정말 예전에 신고가였던 2080포인트를 향해서 뭐 연일 정말 쉬지 않고 꾸준히 상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 시장상에서 진짜 전문가 입장이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 참 이것을 기뻐해야 될지 개인 투자자도 참 좋아해야 될지 또 그래야 될지 참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 상황이 외국인 쪽의 수급적인 물량들 그리고 투신전의 어떤 환매를 핑계로 한 그런 물량들의 대립구도설에서 대형주 업종 대표주 위주로 한 순환매 빠른 순환매 현상이 계속되면서 지수는 정말로 얼마 전까지 정말 주도주 역할을 했던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어제 오늘 소폭이나마 좀 주가 상승보다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인데 보면서 어제는 조선주, 오늘은 뭐 화학주, 그리고 여전히 증권주, 그리고 자동차 쪽도 뭐 크게 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빠지지 않고 있는 상태. 그리고 각각 그날그날의 업종 대표주들 쪽에서 순환이 돌아버리니까 개인 투자자가 진짜 노리고 있다가 아침에 노리고 있다가 오늘 이쪽이 주도주다. 그래서 이쪽에 붙어서 수익을 낸다든지 오늘은 내일은 저쪽이 주도주다. 빠르게 순환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면 참 시장에 참 대처하기가 좀 힘든 그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시장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오량주로 빠른 순환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매를 할 수 없이 시장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야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반대로 이제 소외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뭐 사실 전문가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투자자 입장 한 사람으로서 과연 많이 오른 종목들을 지금이라도 사야 될 것인가? 내 종목이 안 가니까. 그렇지만 지금 또 따라가기에는 또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내 종목이 안 가는데 갖고 있기에도 또 정말 좀 소외된 느낌이고 그래서 참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긴 합니다만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이 예전보다 과거 10년 전 현재 시장이 굉장히 난이도 이렇게 수익을 내는 구조 자체가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TV,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에 좀 더 열심히 해서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혹시라도 이번 장에 큰 수익을 못 보신 분이라도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시장은 기회와 그걸 주는 시장이니까 기대감을 주는 시장이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열심히 하시면 좋은 장이 앞으로 더 펼쳐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래 싸움에 개인 등이 터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종목들을 개인이 이제 담아야 할 것인지 대응 전략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내일 시장 전략인데요. 조금 쉬지 않고 오른 부분 상승 추세에 대해서는 아직도 뭐 단기적인 우일선도 깨트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직까지는 벌써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이라면 내 종목이 살아있다면 그 종목들은 빠른 매도를 권해두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동안 조금 쉬지 않고 오른 횟수가 기간이 좀 길죠. 그래서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해외 시장도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해외 시장의 영향을 받는다면 단기 이제는 조정권도 물론 이 조정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21선 위에서 눌려주는 조정은 조정입니다. 21선 안에서 올라오는 반등은 반등이듯이 그래서 이거는 조정이라고 보시고 조정 시에 또다시 마찬가지죠. 수급이 좋은 종목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수급이 좋은 종목들 매수를 해서 눌림목 시에 매수를 해서 하면 기다렸다 길목 지키기 전략이라고 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노리는 그런 전략을 해주시고 내일은 일단은 이제 한 바퀴 도는 것 같습니다. 한 바퀴 도는 거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서도 한 바퀴 도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좀 염두를 해두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단기 조정을 염두에 두면서요, 그날의 주도업종, 수급이 좋은 종목들을 관심을 유지해봐라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주식 고수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의 투자 비법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이 함께합니다. 어떤 기법도 기초에서 비롯되며 기본이 완벽한 자만이 살아남아 시장의 주인공이 된다.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강의 들어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려야겠죠. 오늘도 강의 끝난 이후부터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자로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요. 지금부터 매수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꼼꼼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해결 방안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요. 대박클럽 게시판으로도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앞 시간에 살펴주셨던 관심 종목이 오늘까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관심 종목 AS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꼽아주셨던 종목이 바로 CJ입니다. 87,000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추가 대응 전략을 꾸려볼까요? 예, CJ 네. 지난주에 화요일 나와서 눌림목 시에 저번에 나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아주 수급이 강한 종목이 아니면 잠깐만 시장의 수급이 꼬여든지 매도 쪽으로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매도 쪽으로 바뀌면 실질적으로 대형주라고 할지라도 그날의 음봉은 또 커지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그 전에 나왔을 때도 굉장히 매수가를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63,000원이죠. 63,000원을 손절가로 잡고 65,000원에서 64,000원 사이에서만 매수를 하자 해서 사실은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매매를 하는 것도 우리도 똑같은 매매. 그러니까 위에 쪽으로 알고 우리도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매를 해서 사실은 단기적으로 또 수익을 챙기고 오늘부터 다시 또 저점 매수에 한번 들어가 보자 해서 아래꼬리 달 때 똑같은 가격이죠. 64,000원을 기준으로 한번 매수를 해서 지금도 약간의 우리 회원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다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점은 꾸준히 높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고점은 지금 갇혀있는 상황이죠. 조금 낮아지거나 갇혀있는 이런 상황이고, 오늘은 그래도 수급이 조금 개선이 돼서 기관들 수급, 외국인들 수급이 소폭이나마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저점 매수는 잘 됐다고 보고요. 아직 손절가는 안 왔으니까 괜찮다고 보는데, 여기 수평선 끄는 자리 있죠. 요 자리가, 저번에 올라갈 때도 돌파 시도를 못하고 눌려 흘렀던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88,000원대쯤 됩니다. 88,500원 정도, 88,000원 기준으로 되는데, 이번에 반등할 때 그 자리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일단은 원래 목표가인 예전의 목표가를 95,000원 가까이 드렸죠. 95,000원까지의 목표가를 보시고 끌고 가시고,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가 제시했던 손절가 83,000원이 깨진다면 내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진다면 일단은 손실 처리 혹시 하고 내일이라도 88,000원을 강하게 돌파를 못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는 88,000원 부분에서는 일단은 똑같은 전략이죠. 올라간다 하더라도 강하지 못하면 이익 실현을 한번 했다가 또다시 또 저점에서 잡는 그런 전략들, 그런 전략들을 권해드리고 싶고, 지금 주도주 아주 강한 수급이 붙는 주도 아니면 연속적인 상승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CJ가 아주 강한 형태의 주도주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개인 투자자가 하기는 힘들겠지만 고점권에서는 한번 이익 실현을 해주고 다시 또 저점이면 다시 또 분할 매수로 해서 저점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CJ 관심 종목 추가 대응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그럼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본격적으로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은 뭐 예. 강의 내용 중에 첫 번째 이제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그 심리 기법이죠. 심리 내용이 있는데 아까 앵커님이 앞전에 어떤 기법도 기초에서 비롯되며 기본이 완벽한 자만이 살아남아 시장의 주인공이 된다. 이 얘기를 매일 하시죠. 제 프로필입니다. 프로필인데 사실은 시장에 수많은 기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방법론이죠. 이것이 내한테 맞을 수도 있고 아무리 많은 기법이 있어도 내한테 내 옷에 맞는 내 몸에 맞는 기법이 아니면 그거는 기법으로 가치가 없고 아무리 좋은 옷, 아무리 비싼 옷 있어도 내가 그 옷이 내한테 어울리지 않으면 그거는 가격 대비 제 가치를 못하죠. 그렇지만 이거 주식시장의 기법도요. 정말로 아무리 변형된 기법이 있어도 정석인 기법 있죠.
정석이고 우리가 매매하는 21선 살아났을 때 매매를 하고 21선 죽으면 매매를 중단하고 아니면 손실 처리를 하고 하는 일이 참 기초적인 아주 쉽지만 정말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그거는 이 시장이 아무리 흘러가고 20년 후, 30년 후에 해도 변함이 없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시청자분이 강조드리면서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 그 파레토라는 사람이 이제 이탈리아의 경제학자라고 저는 최근 자난이라서 잘 모릅니다만 그분이 이제 발견한 8대2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8대2 그 이론이죠. 그게 뭐냐? 그렇죠. 모든 게 20%의 사람이 이 경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고 나머지 그 전체 80%의 사람이 그 나머지 20% 가지고 나눠 먹는 그게 쉽게 말하면 정치든 경제든 이 경제의 상위층의 계층은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80%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나머지는 다 서민이라는 얘기고 범죄 원칙에서도 그렇죠. 실제로 범죄자 20%가 전체 범죄의 80%를 다 저지릅니다. 교통사고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공기, 우리가 산소를 마시지 못하면 죽지만 공기 속에서도 사실은 질소가 80% 가까이 됩니다. 산소는 22%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은 산소가 없으면 죽는다 그러지 사실은 공기 속에 질소가 더 많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아서 돈을 버는 투자자는 2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20% 중에서도 정말로 부자라는 이 주식 프로트레이더 그나마 전문가 프로트레이더라는 단어를 붙일 정도의 고수는 20%에 또 20%밖에 안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4%밖에 안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나머지 80%는 무엇이냐? 결국은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봉사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개인 투자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경제 뉴스인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뉴스를 통해서 접한 내용인데 지금 심지어 지금 이 시장에 90%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답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겠죠. 참 이게 갑갑하고 답답한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법도 좋고 하지만 항상 정석이 우선이라는 거. 그거 따르면 사실은 이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울경제TV 물론 제 강의가 보잘것없는 강의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이 시간에 작은 도움이 돼서 정말 여러분의 계좌 수익률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제가 열심히 하는 보람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간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보잘것없는 시작이라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심리적인 내용이고요.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이 파동론입니다. 파동론인데 사실은 파동 이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익숙하긴 합니다. 파동 그렇게 엘리어트 파동 이런 파동론이 대표적인 파동론이죠.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거는 이야기해봐야 실전 매매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현재 돈을 버는 게 힘든 빠른 급한 입장에서 정말 이 공부부터 시작해서 그 어려운 내용을 강의해봐야 그게 또 실전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또 실전 적용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제 방송을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 방송은 차트도 그렇고 매매 기법도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 그게 단순해서 단순한 게 아니고요. 모든 어떤 그 속에 접합된 내용들을 묶어서 단순화시킨 것 뿐입니다. 사실은 초보 투자자들 차트 보시면 21선, 5일선, 그 다음 보조지표들 진짜 빡빡하게 여놓은 투자자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이 여놓겠습니까? 내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의지하고 싶어서 차트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게 저번 주에도 18일선 매매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한 선 하나, 단순한 기법 하나도 내 것이 맞다면, 내한테 맞다면 그거 하나로도 주식시장에는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파동론이라는 이런 기법 자체도 사실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 책에 나오는 내용하고는 조금 구체적으로 좀 틀립니다. 틀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파동론을 단순화시켜서 한번 매매에 적용해서 정말로 이게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이론적인 내용을 실전 매매에 정리시킨 내용이니까요.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아마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론적인 내용이니까 이론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역시 어스님의 고유의 전략이죠. 중심파동론 함께 보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매매하는 그 첫배 봉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 기법 중에 매일 쓰거나 자주 쓰는 거의 매일 쓴다고 보면 되죠. 그런 내용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중심입니다. 중심. 결국은. 봉을 배울 때도 양봉의 중심. 음봉도 음봉의 중심 돌파지지. 항상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죠. 중심. 자,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이게 뭐 같이 보입니까? 놀이터 가면 있어요. 시소죠, 시소. 어린이들 놀이터 가면 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빠하고 아들하고, 이 아들이 뭐 등치 큰 아들은 아니겠죠. 어린 아들. 애기하고 타면 시소가 당연히 이쪽으로 기울어지죠. 중심이 안 맞아서 그렇죠. 그렇지만 똑같은 동일 조건의 몸무게라면 평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소의 받침대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중심이 틀어지면 이쪽이나 이쪽으로 변동성이 커집니다. 이거의 가격입니다, 가격. 그죠? 가격이 높은 위치에 있으면 똑같은 상한가나 똑같은 하한가라도 변동성이 커지죠. 그런 원리죠. 결국은 이 중심이 지지돼야만 시소는 평행을 유지한다. 이런 이론이죠. 이건 간단하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요. 자, 지금 파동론에서 파동의 방향성은 주가의 방향성과 똑같죠?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파동의 방향성. 첫 번째, 당연히 상방이죠. 두 번째, 하방입니다. 하락 방향. 세 번째는 행보죠, 행보. 행보. 박스권이라고 하죠. 박스. 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방 파동, 하방 파동, 행복파. 방향성은 세 개밖에 없습니다. 자, 요것도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저번에 또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린 논리인데, 자, 63빌딩이죠. 주가가 상승 후 충분한 하락을 하게 나면 요 뒤에 나오는 파동은 무슨 파동일까요? 충분히 하락했으니까 상승 파동이겠죠? 아니죠. 아닙니다. 이평선들이 이제야 역배열화돼서 방향을 잡겠죠. 여기는 행보파가 나옵니다. 행보파. 그리고 나서 상승으로 또 전환이 되죠.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상승하는 시간보다는 하락하거나 행보하는 시간이 주식을 하다 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그런데 개인 투자자는 제일 급한 게 뭡니까? 시간이죠, 시간. 빨리 많은 수익을 내는 그런 시간. 시간이 제일 급하죠. 결국은 시간에 지면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게 주가의 논리와 개인 투자자의 마음이 반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큰 수익을 낸다고 이 시장에서도 소외되고 혹은 손실을 보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파동론에서는 상방과 하방, 행보파밖에 없는데요. 이게 파동론이죠.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는 382, 618 이런 파동의 논리를 적용을 합니다. 책에서. 그런데 우리는 중심파 이론입니다. 중심파. 모든 파동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 아래에서는 매매하지 않고 중심을 돌파해서 지지할 경우에만 매매한다. 이런 논리가 중심파동 논리입니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50 아래쪽에 있는 종목은 상승파의 반 이상을 깨고 내려간 위치에서는 매매하지 않는다. 다시 살아난 후에 지지를 확인하고 매매한다. 이런 중심의 논리입니다. 중심의 논리. 그래서 이런 거를 실전 매매에서 적용을 해보면, 물론 이것도 기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실제로 매매를 하는 차트를 보면 사실은 약간 까탈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근데 까다롭다고 해서 그게 아주 복잡한 내용이냐?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배워놓으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아시고 중심을 이용한 파동론 실전 사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종목들의 사례를 다시 한번 이해해 본다면 이 중심 파동론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은데요. 어떤 종목인가요? 자, 오늘 예 사례를 들은 종목은 첫 번째 이제 기아차 같은 종목이죠. 예. 파동에는 3파라는 게 있죠. 3파. 항상 그 상승 5파, 하락 3파 이런 거 있는데요. 그런 것도 무시하고요. 봉이 3개 이상의 봉이 만들어지면 그 뒤에 파동은 전부 다 휩쓸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아차의 경우인데요.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보면 1파가 시작파,
2파가 상승파, 3파가 확장파 구간에 있습니다. 시간이 파동의 그 개수가 커질수록 다음에 파동은 강해집니다. 왜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격의 논리죠. 저점에서 올라올 시작파는 1파죠. 1파가 시작파입니다. 시작파는 시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각도가 낮고요. 각도가 상승폭이 좀 적고요. 2파는 그거보다는 상승파를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각도가 크고요. 다음에 3파는 마지막에 불꽃놀이 파동이기 때문에 상승파는 3파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물론 그 뒤에도 휩소파라든지 여러 가지 파동이 있지만 그 뒤 파동은 선수파 구간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면 잘못하면 굉장히 고점에 물릴 수 있는 그런 파동의 놀이죠. 자, 기아차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은 하락해서 행보한 게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상승 후에 굉장히 많은 시간값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짧은 기간에 적게 오르고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 많이 오르죠. 그 다음에 마지막 휘날레는 굉장히 예전에 상승했던 그런 구간보다 큰 눈에 확 들어올 정도로 보이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럴 때 접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파동이 과연 강한 상승이 연일 이어졌을까요? 지금도 주가 2000인데 불구하고 행보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예전에 행보파기 그게 진행되고 있죠. 위쪽이 갈지 아래쪽이 갈지는 그건 저는 모릅니다만 지금은 옆으로 행보파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지금 2000포인트 주가라고 해서 기아차가 주가 지수 관련주가 아니진 않죠. 근데 왜 못 가느냐? 이미 3파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또 행보해서 쉬어가서 다시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상승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아차가 못 올라가는 이유는 파동의 3파가 이제 마무리되는 구간, 마무리된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으로는 네. 기아차를 제일 먼저 살펴보면서 여스님의 고유 전략 중심 파동 이론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최근 들어서 네. 조금 강하게 올라온 종목 중에 대한통운이라는 종목 있죠. 네. 이 종목도 사실은 파동 이론에서 적용하면 첫 번째 대한통운이죠. 첫 번째가 요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1파가 진행됐고 여기도 보시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21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형태였죠. 그런 형태였는데 요때 한번 접근해. 이게 사실은 시작파 구간인데 이 시작파 구간이 상승폭이 좀 컸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1파의 상승폭은 시작파 구간 쪽은 파동이 작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면 올라오는 시간은 길어도 올라오는 폭은 적어요. 그러니까 이 파동은 사실은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파동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동론을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는 사실은 대한민국에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저 사실도 제가 아는 파동론일 뿐이지 완벽하게 파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종류가 수천 수백 가지이기 때문인데 원론적인 이론은 그렇습니다. 시작파가 컸기 때문에 눌려주는 파동이 나옵니다. 자, 눌려주는 파동이 나도 항상 우리 기법은 여러분 아시죠? 이거 지금 21선이 아닙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요 끝에서 제가 그러는데 18선이 상승각도 도고 타면 그 자리를 시작하는 이게 생명이 살아난 구간으로 보죠. 자,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눌려줄 때 파동이 시작했던 21선 자리를 깨진다? 그런 이거는 연장파가 없습니다. 그렇게 종목이 쉽게 말해서 끝장난 겁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다시 돌리는 구간을 직선으로 연결을 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1파가 이렇게 오른 겁니다. 그리고 2파가 요만큼 오른 거고 3파가 눌려주고 이만큼 오른 거죠. 결국은 뭡니까? 1파보다는 2파, 2파보다는 3파가 강하다. 결국은 3파가 마무리됐는데 지금 이 종목이 날아갑니까 지금? 또다시 옆으로 행보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개인 투자자는 항상 급등시켜 나오면 그제서야 이거 관심 종목이라 라고 등록했는데 사실은 3파가 끝나고 나면 그 뒤에 파동은 잔파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잘못 굴리면 하락파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자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는데 중심파 논리는 그럼 뭐냐? 그럼 거기 뭐 중심파 논리라는 게 뭐 있느냐라는 건데 자,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이죠. 자, 저번에 배운 거 있죠. 21선을 통과하는 기준의 가격을 양봉의 기준으로 네모를 칩니다. 네모가 조금 잘못 그려졌는데 이해를 하시고요. 밑에 자꾸 조금 모질하죠. 양봉에 네모를 치고 그 네모의 중심을
요거 잘못 그리니까 제가 임의적으로 밑에 쪽으로 약간 놀리겠습니다. 다음 파가 눌려준 파동이 중심 아래를 벗어날 때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심파 이론입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나서 이 중심 위에서 지지되는 모습이 보일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 파동도 똑같습니다. 자, 계산법은 우리 차트는 이해만 하면 간단합니다. 기법. 계산법 간단합니다. 다음에 올라탄 21선을 기준으로 양봉만 네모를 칩니다. 다 치면 안 됩니다. 21선을 기준으로 그 가격만 칩니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네모의 중심을 꺼놓습니다. 보이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지지되거나 그 자리 위에서 다시 지지됐을 때만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3파까지 다 모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네모 친 자리가 눌림목 줄 때 저점권하고 불과 몇 프로 납니까? 1%도 안 납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얼마입니까? 20%, 30%가 넘습니다. 두 번 보태면 몇 프로입니까? 50%입니다. 그렇죠? 그런 게 중심파 이론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복잡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몇 개만 알면 됩니다. 다사로봇, 요게 이제, 중심파 이론에서 여러 가지 모양들이 많습니다. 똑같은 파동만 있으면 돈 벌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파동은 엄청나게 종류가 많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파동은 3파입니다, 무조건. 한 번 나오고 눌려주고, 두 번 나오고, 세 번째 나오면 행보 아니면 조정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이 뒤에, 어이구야, 이거 급등주의가 여기서 급등하겠다. 이게 과연 몇 종목이 되겠어요? 확률적으로 몇 종목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공부한 대로죠. 21선 위에서 시작한 구간값만 가지고 간단합니다. 네모 누가 붙입니까? 양봉만 네모를 친다. 간단하죠? 그리고 그 양봉의 중심을 꺼놓는다. 근데 이게 뭐야? 다사로봇은 중심파 이론으로 이야기한다면 중심에서 지지도 안 되고 중심에서 멀어진 다음에 올라갔네? 그러면 어스님하고 어느 기준으로 산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은. 이렇게 좀 강하고 끼가 있는 종목들은요, 간단합니다. 이게 네모를 치긴 쳤는데 또 중심이 약간 틀려졌네요. 네모를 친 다음에, 안 오네? 그러면 간단합니다. 네모에 네모를 또 친다. 그죠? 네모의 중심을 또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네모의 네모 안에 4분의 1 가격이죠. 중심에서 지지되고 양봉이 통과되네? 그러면 또 매매를 시작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전부 이게 중심론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시작된 구간이니까 또다시 네모를 친다. 양봉만 칩니다. 음봉을 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중심을 꺼놓는다. 간단하죠?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개인 투자자도 저가에 살 수 있습니다. 고점에 3파 나오는데 따라 안 가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매매를 실제로 매매를 한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조비 같은 종목인데요. 요 종목은 개별주들이 다사로봇도 그렇고 임의적으로 가져왔는데 조비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고 파동이 이렇게 기간의 가격을 가지고 나온 종목들이지만 개별주들은 굉장히 파동이 급하게 나오는 재료를 포함해서 급하게 나오는 종목들인데 사실은 이것도요. 여러분 보시면 1파 나왔죠. 재료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1파가 급하게 왔습니다. 1파가 급하게 가면 2파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하고 틀립니다. 2파는 1파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3파의 가격은 1파와 비슷합니다. 야, 어스님아. 야, 저기 보니까, 이론은 맞는 것 같은데, 밑에서는 보니까 상한가가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다섯 방째 음봉이 크게 떨어졌는데, 내 3파를 보니까, 내가 보니까 눌려주고, 상한가 한 방, 두 방, 세 방째 이게 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윗꼬리 길게 달고 있는데, 어떻게 3파와 1파가 비슷한 길이값이냐. 그게 가격론입니다. 왜? 밑에서는 가격이 낮기 때문에 상한가가 4방 친 가격하고, 위에서 가격은 가격이 이미 높아졌기 때문에 상한가 3방 친 가격이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파동의 길이를 네모로 계산해보면요. 고점과 저점을 계산해보면요. 1파보다 더 많이 오르지를 못했는데 1파보다 오히려 눈에 확실히 드러나죠. 폭이 더 큽니다. 얘는 상한가 3방이고 얘는 상한가가 5방까지 갔는데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5방쯤 무너졌는데 그런데도 위에 칸막이가 가격이 더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폭의 프로테지는 1파의 길이값, 요 길이값의 박스만큼은 추가적으로 3파가 나오지만 확실히 눈으로 봐도 2파는 1파보다 짧죠. 그것은 개별주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1파의 상승이 길고 강하면 2파의 상승은 짧습니다. 그리고 3파가 1파의 상승폭만큼 올라갑니다. 반대로 1파의 상승폭이 약하면 2파의 상승이 강합니다. 그러면 막판까지 3파의 상승은 짧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를 딱 해드리면 1, 3 이꼴 이렇게 기억하시면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파동론을 매매를 하시면 개인 투자자도 저가에 사실 수 있는데 이것도 자 중심 파동론 개별주고 우량주고 다 됩니다. 다 돼요. 우리 기법은요 바보가 아닌 이상 다 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공고만 안 오면 다 해요. 그거만 딱 저쯤이죠. 이렇게 매매를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손실은 작고 확률은 굉장히 높고 상승폭은 굉장히 큰 투자자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기법 어디 있겠습니까? 저가에 사서 비싸게 팔아먹는 거. 이게 가장 정석 매매 아닙니까?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이게 중심 파동론, 물론 지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압축해서 요점 정리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도 매매를 원활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사항들 몇 가지 추가할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간 관계상은 다 뭐 이야기를 못 하겠지만 이게 원칙이고 요점입니다. 요것만 딱 하면 진짜로 성공 확률이 거짓말 조금 보태면 90%입니다. 조금 안 보태면 80%.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해서 한번 매매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어스의 중심 파동론 기억해 두셨다가 실전에서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요, 이번 주 관심 종목도 전해 들어봐야겠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은, 좀 보수적인 종목 하나하고 개별주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네. 처음에는 예전에도 이 종목을 한번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크게 수익은 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손실은 남았지만, 크게 수익을 내지 못했는데, KT라는 종목이죠. 네. 배당 관련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통신업종 중에서 SK텔레콤보다는 그래도 KT가 조금 가볍습니다. 그런데 KT의 단점은 외국인 보유 지분 있죠. 그게 다 찼기 때문에, 기관들의 어떤 매수 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배운 기법 그대로죠. 한번 상승을 했다가 전고점을 돌파했지만, 연속 상승을 못하고, 첫 번은 깨졌고, 다 예전에 우리 방 공부 많이 하신 분 기억나시죠? 두 번째 탈 때죠. 기억나시죠? 간단한 기법입니다, 그것도. 두 번째 탈 때 매매하면 첫 번째보다 파동이 크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 21선 탔지만 두 번째 탈 때가 확실히 그때보다 높은 가격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가 순환되는 대형 주도주를 따라가기도 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빠른 매매를 할 수 없는 개인 투자자라면 이번에는 예전에 제시해 드렸던 5만원 가격대는 충분히 한번 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1차 목표가는 5만원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제 매수가가 중요한데, 다소 좀 올랐죠. 우리는 절대는 고가 매수는 뭐 주고도 안 합니다. 안 오면 안 삽니다. 안 오면 안 사요. 똑같은 논리를 배웠으니까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배웠으면 써먹어야죠. 써먹지도 못할 거 배워가지고 필요가 없죠. 자, 이거는 도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원칙대로 합시다. 제가 뭐 여기 나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점수 딸 일도 없고, 원칙대로 해요, 원칙대로. 자, 원칙대로 해요. 자, 여기입니다. 반입니다. 지금은 양봉의 종가를 연결할 수 있는 자리가, 오늘은 양봉이긴 해도 도치지, 이게 양봉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46,800원이네요. 800원 네. 맞죠? 잘 안 보이는데 눈이 안 좋아서. 46,800원인데 요 정도의 가격대에서만 매수를 하시고요. 자, 손절은 즉시입니다. 뭐가 즉시? 이 양봉의 시가가 깨지는 46,400원 정도 됩니다. 아주 타이트하죠. 손절은 46,400원 정도 깨지면 즉시 손절할 요령하고요. 46,800원, 그러니까 47,000원 아래쪽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46,400원이 깨지면 즉시 손절매하는 요령하고 1차 목표가는 5만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관심 종목인 KT는요, 목표가 5만원이고요. 들어가 보실 때는 46,800원 정도에서 관심을 가져보시고, 손절가는 46,400원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남해학이라는 종목이죠. 남해학이 남해학이요? 예전에 한번 비료 관련해서 한번 급등 시세가 나왔고 그때 기관들의 수급도 좀 좋았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것도 아시다시피 소외된 종목이라고 봐야 되죠. 그 위로는 지수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을 거쳤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차트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탈 때는 사면 된다, 안 된다? 사지 마라. 속임행이다. 두 번째 타는 구간이 진짜 백이다. 똑같죠? 이런 구간에 단타치로 들어가봐야 먹을 거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의 또 기간 쪽에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집니다. 날씨 추워지면 또 봄철에 비료가 또 옷에 비료 관련해서 비료가 히토로 그게 된다라는 이야기 들으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종목이 이번에는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세가 시장이 좀 조정을 받더라도 수급에 의해서 좀 나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어제 오늘 사실 좀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올라간 가격에서는 절대 추측을 안 드립니다. 못 사면 못 사지 안 드립니다. 자, 요것도 배운 대로 합니다. 배운 대로. 오늘 종가가 양봉이 되기 때문에 반을 나눠 놓겠습니다. 자, 매수가 보시면 배운 대로 합니다. 18,850원 가격이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상승폭의 중심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럼 매수가는 거기를 임해 주시고요. 이게 조금 있으면 떨어지게 될 겁니다. 떨어진다면 손절가는 당연히 18,500원 21선이 혹시라도 무너진다면 바로 손절매에 임해 주시고, 목표가는 일단은 조금 짧은 매매보다는 좀 긴 매매를 해서 전고점이 있는 21,000원 자리, 21,000원이 조금 넘습니다만은 음봉의 시가가 저항되니까요. 그것도 배웠죠. 거래가 터지는 음봉의 시가는 아닙니다만은 음봉의 시가를 21,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보고, 목표가는 21,000원, 매수가는 18,850원 구간, 손절가는 18,550원, 21선 있는 자리, 그 정도를 손절가를 정해놓고 매매를 한번 해보면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스님의 관심 종목, 오늘 배운 중심파동론을 토대로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상담 신청해주신 종목들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는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가 않았으니까요,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효성입니다. 오랜만에 1718님께서 대박클럽 방문해 주셨는데요. 10만 6천 원의 효성을 매수하셨고요. 20% 갖고 계십니다. 현재가가 11만 2천 원인데요. 어느 정도 올라가서 매도해볼까요? 이렇게 질문점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10만 6천 원 가격이 아주 최근 들어 가격 중에서 아주 높은 가격은 아니네요. 매수를 참 잘하시는 분 같은데 이 정도 매수가라면 좋은 매수가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것도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만 배운 대로겠죠. 자, 오늘 상승 중 저항을 받았던 위치, 그리고 대량 거래의 음봉, 긴 음봉, 딱 음봉이면 이야기했죠. 대량 거래 음봉은 무조건 올라올 때 첫 번째 음봉의 시가가 저항이 된다. 원칙적으로 적어 놓든지 외워 놓으십시오. 간단합니다. 오늘 그 자리를 올라오지 못했지만 거래가 좀 는 형태에서 윗골이 단 형태의 음봉을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생각해 보면 두 번째 타기는 탔지만 이 종목의 수급이 아주 강하지는 않을 겁니다. 기관들이 들어왔나 외국인이 들어왔나 그거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종목이 강하면요 누군가의 수급은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오늘 약간의 수급이 꼬인 형태가 됐을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매수가가 낮다라는 거죠. 그러면 벌써 시간적인 마음적인 여유가 생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요 이 종목은 지금 3일째 지지됐던 자리가 10만 9천 원 언저리권 좀 됩니다. 거기가 내려올 때 급하게 내려오지 않는다면 아마 18일선이 돌아가는 위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일단은 보유를 권해드리고요. 보유를 권해드리고 만약에 다음에 눌려주고 추가적인 21선이 지지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반등을 해준다면 당연히 첫 번째 저항을 받을 수 있는 11만 7,200원, 300원 근처 음봉의 시가죠. 그 자리를 강하게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통과를 강하게 하지 못한다면 일단은 이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고 강하게 통과한다면 또다시 돌파된 자리면 저항이 아니라 이제 지지권으로 바뀌겠죠. 그 자리가 무너지지 않는 한 윗덕의 수평선 자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다음에 목표가로 오는데 다음에 목표가 딱 보면 보이죠. 다음에 가장 큰
음봉의 시가는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는 13만 2천 원 부분까지 보시고 1차적으로 11만 7천 원을 아주 강하게 돌파하느냐를 먼저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효성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은 후성입니다. 후성을 1597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3,800원에 매수하셨고요. 15% 갖고 계십니다. 장기로 보고 계시는데요. 언제쯤 매도하면 괜찮을지 부산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1번 종목이 효성이고 2번 종목이 후성입니다. 다음 종목은 원성일까요? 자, 후성이죠. 농담이고요. 자, 뭐 악재가 좀 있었습니다. 악재가 좀 있었고 급락을 했고 그 갭을 메웠죠. 1차적으로.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모양이죠. 1차 반등은 타도 걸립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눌려주고 2차 탈 때 강한 상승이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요 종목들은 어떻게 내일 눌려줘도 상관없습니다. 눌려줘도 상관없으니까 이거는 배운 기법 그대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양봉. 자, 손절가 제시해드립니다. 손절가는 이 양봉의 중심이 깨지지 않는 한 일단은 보유하시고요. 37,760원 정도 됩니다. 보유하시고요. 목표가는 다음에 등가 배울 때 등가라고 또 생소하죠. 등가 배울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거를 목표가 중에서 요거를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추가적인 중심을 깨지 않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2차 목표가는 4,400원 정도 가격대를 2차 목표가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세원셀론텍입니다. 세원셀론텍을 953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5,600원에 매수하셨고요. 35% 갖고 계십니다. 목표가를 6,500원으로 설정하셨는데 가능할지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세원셀론텍. 5,600원이시고. 네, 35%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를 6,500원으로 설정을 해두셨다고 하는데요. 당장 6,500원을 당장 오기는 좀 힘들겠죠. 6,500원이 오기 전에요. 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예전에 지지와 저항의 역할에 자리를 했던 자리입니다. 보시면 아시죠. 그 자리를 돌파해서 안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죠. 그럼 당연히 이번에 올라갈 때는 매수한 그 자리가 1차적인 저항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욕심은 부리지 마시고요. 뭐 차트로 봐서는 이제 저점권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빠져봐야 빠질 때는 그저께 없는 거 없고 말씀드렸듯이 저점에서 다지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반등 시도를 곧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번에 올라올 때 저번에 제가 대한생명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본전가 정도 올라오면요. 일단은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라도 반 정도는 물론 6,500원 바로 가면 저도 좋고 시청자분도 굉장히 좋겠죠. 그렇지만 반 정도는 현금을 해놓고 똑같죠. 자, 제가 이거 차트를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배웠으니까 배운 내용 그대로 합니다. 왜 이걸 긋나 그러면 어차피 그 자리가 상승을 한다면 지금 상승을 못했잖아요. 상승을 한다는 가정하였습니다. 상승을 이 자리에 한다면 눌려줄 때요. 반 정도 현금을 해놓고요. 그 자리에서 눌려줄 때 5,300원이죠. 5,300원 정도가 여기 보시면 보이죠. 만약에 그까지 반등을 한다 해도 예전에 저항됐던 5,300원이 중심 역할을 하니까 여기 걸려 있습니다. 우리 차트는 보면 이걸 10년 뒤로 가도 맞아요. 그게 걸려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5,600원까지 상승을 한다면요. 반 정도는 팔아주시고요. 반은 5,300원 근처에서 다시 사서 혹시 여기서 눌려주고 지지된다면 다음에 돌파할 때는 평균 단가가 확 낮아졌으니까 이거 돌파하면 돼도 수익권으로 들어오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낫겠나. 요거는 그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일단은 반등 시도할 때 1차적으로 여기 그려난 자리 있죠. 5,300원 정도는 쉽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뭐 본인 시청자분의 매수가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5,600원은 조금 저항권이 좀 심한 자리니까 그 정도에서는 일단 물량을 좀 축소를 해주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세원셀로텍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KB금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KB금융을 오늘 매수하셨나봐요. 59,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는데요. KB금융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11월 달인가요? 11월 달부터 경제TV, 서울경제TV 나오면서 내년도에는 금융주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예전에도 KB금융 이야기 했었는데 금융주는 이거 그냥 조금 손실폭인데 그때도 KB금융 종목 상담을 했었죠.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내년까지 끌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로부터 지금 한두 달이 한 달 정도 지났죠.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KB금융을 사놨으면 라는 생각이 또 좀 부러움의 대상이 돼버렸죠. 근데 사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과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붙습니다.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사도 됩니다. 어차피 KB금융 눌려주면 들어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오늘은 좀 비싼 가격 아닌가요? 오늘은 조금만 참아보시지. 오늘 사신 거는 조금 비싼 가격이라고. 그래도 중기적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자, 요것도 똑같은 이론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강한 양봉과 함께 어제까지 양봉 형태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양봉이 아닙니다. 도지입니다. 도지. 그래서 이거는 포함하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눌려주게 될 경우에 이 중심 라인이 55,800원 정도에 있습니다. 800원 약간 밑에네요. 700원, 800원 정도 있는데 이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면요. 보유를 하시고요. 물론 오늘 샀기 때문에 손실폭이 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 시청자 입장에서 조금 길게 끌고 가는, 그렇게 손실폭을 각오하고 길게 끌고 가져오라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하시고요. 나는 싫다. 당장 1%, 2% 떨어지는 것도 겁나고 그게 언제까지 떨어진다면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추세선 원리를 적용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일 추세선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추세선이 깨지는 자리, 단기 추세가 깨지는 위치가 여기 보시면 58,000원 정도 되겠네요. 58,000원. 57,900원 정도 되는데 58,000원 정도가 만약에 깨진다면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중심까지도 혹시라도 내려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만약에 57,900원 정도가 내일 혹시라도 이탈돼서 조정폭이 좀 커진다면 거기 대응을 하시고요. 이것보다도 더 짧게 나는 대응하고 싶다 그러면 내일 시가 추별해서 시가를 유지하지 못하고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하면 일단 시가 기준으로 매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눌려줄 때 제시해 드렸던 가격대들 그런 자리에서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중장기 목표가로 본다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KB금융의 중장기 목표가는 정고점은 사실은 물론 정고점 그쪽가면 한번 또 눌려주겠지만 정고점은 1차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눌려주고 갈 때는 정고점보다 더 높은 가격인 가격이죠. 한 7만 원 선까지는 중장기로 봤을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니까 본인의 어떤 매매 성향에 따라 움직여 주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실시간 종목 상담은 마무리하고요. 내일 다시 기회 있으니까요.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남으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자로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함께합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시고요. 상담까지 맞춰주신 어스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요, 키움증권 주식 커뮤니티 X1의 전문가시죠. 주신학의 특공개미 프로젝트가 함께 하니까요. 내일도 꼭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박클럽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